스페이스X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장중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시총을 추월했습니다. 기술주 차익 실현 매물출에 AMD가 7%, 마이크론은 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간의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이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 잔,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뉴욕 증시는 유가 급락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또 그에 맞서는 AI 관련주 차익 실현 욕구가 맞물리며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출발 분위기는 비교적 강했는데요. 종전 기대를 반영하며 국제 유가가 5% 넘게 급락, 브렌트와 WTI 선물 종가 모두 $7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협정 서명식을 열게 될 텐데, 특히 서명 직후 미국이 이란의 석유 판매 제재를 일시 해제할 거란 소식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전해지며 유가 급락을 촉발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로의 매수세가 유입됐죠. 한편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 회의가 간밤 시작됐습니다. 금리 동결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더 큰 궁금증은 워시 체제의 정책 방향, 또 시장과의 소통 방식이죠. 특히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 공개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워시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는 점도표에 점을 찍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시 의장은 과거부터 연준이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판해온 바 있죠. 점도표를 통해 시장의 기대치를 고정시킴으로써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어쩌면 파월 의장보다도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점도표의 예측 정확성이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연준의 생각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줬던 만큼 아예 사라진다면 시장과의 소통에 혼선이 생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은 우선 새벽 3시 금리 결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곧 이어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는 연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후에는 매 회의 때마다 기자회견이 있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내일 새벽 워시의 스타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목요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준틴스데이로 미증시가 하루 쉬어가기에 변동성 확대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 후 3거래일 내내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간밤 장중 한때 10% 이상 급등하며 한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순위 4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6위로 밀려나기는 했지만요. 간밤 촉매가 됐던 뉴스는 인공지능 코딩 앱 커서의 개발사, 정확히는 모 회사인 애니스피어를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규모는 $600억, 우리 돈 90조 원이고요. 커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바이브 코딩 열풍을 주도해온 회사로 전 세계 700만 명 이상의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AI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과연 머스크 CEO는 커서 인수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스페이스X의 공식 SNS에는 양사가 AI 모델을 공동 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거라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구상 중인 거겠죠. 즉 우주 발사체나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에 AI 소프트웨어 엔진을 수직 통합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상장 초반 분위기가 이렇게 강한데요. 그렇다면 주가 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 나일즈에서는 스페이스X가 지수에 편입되는 시점부터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경고하는데요. 높은 밸류에이션을 빌미로 자금이 유출될 거라는 전망. 당장 오는 26일에는 러셀 지수, 29일엔 MSCI, IPO 15거래일 이후인 다음 달에는 나스닥 100 편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전일의 급등을 뒤로하고 조정을 맞았습니다. AMD가 7%대, 마이크론이 6%대 밀렸는데요. 다만 여전히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긍정평가는 이어집니다. 멜리어스, 마이크론이 메모리 호황에 따라 장기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누릴 수 있을 거라 평가하고요. AI주가 전체적으로 눌린 와중에도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는 전일 나온 모건 스탠리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650, 시게이트는 1,035달러의 PT를 책정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인텔이 자사의 가장 진보된 반도체 공정 18A-P의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정확히는 리스크 생산 단계, 이는 대량 양산에 앞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초기 물량을 제조하며 공정 안정성과 수율을 검증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일부 칩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란 기대감도 한층 커집니다. 한편 AI 인프라 확장의 최대 걸림돌인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줄 새로운 AI 인프라 확장의 핵심 수혜주로 급부상한 비체로 홀딩스, AI 클라우드 기업인 원큐드와 노르웨이 데이터 센터의 110메가와트 용량 전부에 대해 15년간 최대 26억 달러 규모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85%는 순이익에 반영된다는 소식 속 21.6% 급등했고요. 여타 전력망 기업들의 상대적 강세도 나왔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은행주들, 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투자은행들은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미국민들의 실질 소비 둔화 우려가 완화되며 경기 개선 우려감을 반영하며 급등했습니다. 모더나는 18일로 예정된 FDA 회의를 앞두고 mRNA 기반의 독감 백신 보고서를 공개, 향후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본 제프리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의 긍정 평가 속 6%대 뛰었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케빈 워시 의장이 주재하는 첫 FOMC를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MOU의 전자서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국제유가도 하락하면서 당분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오히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타델은 최근 고객 노트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더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기간 급등했었던 에너지 가격 충격이 운송비와 생산비, 서비스 가격,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압력이 경제 전반에 이미 고착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로 인해 당장 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이미 형성된 인플레이션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따라 연준이 올해 9월, 12월, 나아가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에 대해서도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추인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대응 신뢰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시타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47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었던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연준이 연말까지 최소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3월 초만 해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연말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시각이 불과 몇 달 만에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결국 이번 FOMC의 핵심은 현재 금리 수준보다도 연준이 앞으로 물가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준의 입은 무거워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왔었던 케빈 워시 의장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구동에 필요한 AI 연산력을 석유나 곡물처럼 선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CNBC에 따르면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 그룹은 지난달 GPU 시장 데이터 업체 실리콘 데이터와 손을 잡고 연산력 선물 시장의 연내 출시를 목표로 현재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ME 그룹 회장은 연산력은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거래 대상은 GPU 자체가 아니라 AI용 GPU를 클라우드에서 빌려 쓰는 비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은 실리콘 데이터의 H백 임대 지수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엔비디아의 H백의 시간당 임대료를 클라우드 업체들로부터 집계해서 단일 기준 가격으로 환산한 지표로 이미 블룸버그와 LSEG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AI 모델 훈련을 계획 중인 기업들은 마치 항공사가 항공유 가격을 선물로 고정하듯이 AI 연산력 비용을 미리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임대료가 올해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이 2달 만에 48% 급등한 바가 있어서 비용 변동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넘어야 될 산들도 있습니다. H백 한 종류에만 50가지가 넘는 구성 방식이 존재해서 단일 기준 가격으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계약 명세심사도 통과해야 됩니다. 여기에 CME뿐만 아니라 뉴욕 증권거래 모회사 ICE도 자체 연산력 선물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보니 누가 먼저 유동성을 확보해서 산업기준 가격을 쥐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건으로 또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임차하려던 대형 계약 논의가 최종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OCI의 컴퓨팅 용량을 빌리기 위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지만 보안과 규정 준수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미 연방정부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보안 인증 체계인 패드램프 관련 문제가 협상 결렬의 핵심 배경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AI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컴퓨팅 용량과 데이터 센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한 AI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막대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AI 수요 급증으로 자체 인프라만으로 한계에 직면하면서 외부 클라우드 사업자 활용 방안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AI 시대의 핵심 자원이 반도체를 넘어서 실제 연산 능력을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오라클은 해당 기사의 세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반박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이슈를 단순한 계약 무산보다 AI 산업 전반의 인프라 부족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데이터 센터와 전력 그리고 실제 컴퓨팅 용량을 얼마나 확보하는지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압이 기대 속에 브렌트유가 3달 만에 70달러대에 진입했습니다. WTI는 현재 오전 8시 40분 기준 0.68% 오른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은 인플레 우려가 진정되며 0.8% 상승을 보였고 비트코인은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레소였습니다.